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수많은 생명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김명준입니다. 저는 환자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그들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해 왔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혹은 감춰졌던 이야기들을 꺼내어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실된 정보를 전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의 길을 걸으며 가장 많이 접했던 것은 바로 만성질환 환자들의 끝없는 불안감과 혼란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어도 되라는 단편적인 정보에 갇혀 정작 중요한 원리와 핵심은 놓친 채 힘겨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설계하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혈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혈당은 생명의 적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적으로 여기지만 사실 혈당은 우리 세포가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로 달리듯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근육, 특히 뇌가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뇌 에너지의 약 90%가 포도당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2021년 미국 당뇨병 학회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죠. 혈당이 아예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맥박이 떨어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보다 저혈당으로 실려오는 응급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파이크, 즉 혈당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당뇨 환자의 합병증은 대부분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서 비롯됩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급히 오르내리는 환자군에서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마치 도로의 과속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30km로 천천히 달리면 안전하지만 갑자기 시속 150km로 질주하면 사고가 나듯이 혈당도 빠른 변화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단맛은 혈당 폭등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맛이라도 포도당이 많은지 과당이 많은지 섬유질이 얼마나 동반되는지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포도는 달지만 혈당 지수가 50으로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맛의 단맛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혈당을 올리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복 혈당만 보는 것보다 식후 한두 시간 혈당을 재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일기를 적어 무엇을 먹고 혈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록하면 나만의 맞춤형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15분 걷기를 병행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혈당 처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흔한 오해와 잘못된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당뇨는 단 걸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극단적인 제한은 영양 불균형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꿀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사실 혈당 지수가 낮고 암 환자의 기력 보충에 안전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연령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신장 기능 저하가 동반되므로 과일과 단맛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대신 소량씩 자주 나누어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0세 이상에서는 저혈당 위험이 더 크므로
오히려 일정 수준의 혈당 유지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많은 분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자와 고구마를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식단의 첫걸음입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대체로 85에서 95 혈당이 빠르게 치솟기 쉽습니다. 반면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중간대인 55에서 60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그러나 고구마는 단맛과 식이섬유, 수분 함량에 따라 당부화 지수가 달라지므로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당부화 지수는 섭취량과 혈당 지수를 고려한 지표로 쉽게 말해 한 번에 얼마나 먹는가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조리법 또한 이 지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은 감자나 고구마, 찐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아지지만 튀김이나 볶음 형태는 기름과 고열로 소화 속도를 높여 혈당 지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삶고 식혀 먹기는 저항 전분을 증가시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팁입니다. 여기서 저항 전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전분으로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용해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하는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야채,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위 배출이 늦춰져 포도당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먹기 전에 샐러드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이 고구마는 무조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고구마는 포만감이 좋아 과식 방지에 유리하지만 칼로리 자체는 낮지 않습니다. 종류나 조리법에 따라 100g당 90에서 130kcal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공식을 버리고 손바닥 절반 분량을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자도 방법을 바꾸면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식혀서 샐러드로 만들거나 껍질째,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 소량을 곁들이면 흡수 지연 효과로 혈당 반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처리 방법과 동반 식재료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혼자보다 함께 먹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감자나 고구마 단독 간식보다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한 개,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식사의 혈당 지수가 하향 조정됩니다. 특히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오전의 정적인 시간대보다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처럼 활동량이 있는 시간대에 탄수화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후 15에서 2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포도당 처리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나이, 장내 미생물, 근육량에 따라 개인별 반응 차이가 다릅니다. 식후 한두 시간 자기 혈당을 기록하거나 연속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2주만 쌓아도 감자와 고구마의 본인 최적 용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감자와 고구마를 고를 때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철 많은 분이 찾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박과 포도는 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수박과 포도, 달다는 같은데 혈당 반응은 왜 다를까? 수박과 포도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둘 다 달콤하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과일을 현명하게 즐기는 비법입니다. 단맛의 정체는 포도당과 과당의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박은 포도당 비중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포도는 단맛이 강하지만 과당 비중이 높아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맛 세기가 아니라 어떤 당이 주도하는가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지만 한 번에 크게 베어 먹는 습관 때문에 기계적 저작이 적고 빠르게 흡수되기 쉽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는 작게 잘라 천천히 먹거나 치즈나 견과류와 동반 섭취하여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 또한 섭취 팁이 있습니다. 포도는 껍질과 씨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에서 10알 정도의 소량 규칙을 지키고 껍질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당부화 지수 관점에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당부화 지수가 커져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안전하대라고 하며 한 송이를 통째로 드시면 곤란합니다. 작게, 천천히 동반식 재료가 과일 섭취의 원칙입니다. 계절 과일을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앵커 전략을 사용하세요. 과일은 아침에 단독으로 먹기보다 식후 디저트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전략은 혈당 지수와 당부화 지수를 실제 식사 단위로 낮춰 스파이크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수박 대신 갈증 해소 목적이라면 오이나 토마토와 허브를 곁들인 워터 인퓨전으로 대체해 보세요. 달콤함 없이 산뜻함을 확보해 저녁 혈당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포도를 선택할 때는 너무 달고 큰 품종일수록 한 알당 당질이 늘 수 있으니 중간 크기 품종, 씨가 있거나 껍질이 단단한 품종을 소량 선택하면 저작 시간이 늘고 포만감이 올라갑니다. 70세에서 90세 어르신들은 위 배출 지연, 췌장 반응 둔화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식간 간격 유지, 작게 나눠 먹기, 잠자기 3시간 전 과일 금지로 야간 저혈당이나 역류성 식도염, 야뇨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우리에게 활력과 비타민을 주는 소중한 식품이지만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은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사례, 김호철님 두려움에서 주도로. 김호철님은 제게 처음 오셨을 때 당뇨 진단 후 10년째 과일은 물론이고 단맛, 나는 모든 음식을 금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달면 큰일 난다는 불안 때문에 우울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까지 진행 중이었고 그럼에도 식후 혈당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철님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먼저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식후 한두 시간 혈당 자가 측정 기록을 2주간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2주 후 호철님의 혈당 곡선에는 예상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밥과 국수가 급등을 만들고 있었고 저녁 간식 생략이 오히려 야간 저혈당을 유발한 뒤 반동 과식을 부르는 패턴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포도 5알을 점심 식사 후에만 그릭 요거트 서너 스푼과 같이 드셔보세요. 첫 주 호철님은 망설였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스파이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식욕이 회복되고 기분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박에 대한 재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수박은 작은 조각 2개만 치즈 한 조각과 동반 섭취를 실험했습니다. 과거처럼 큰 그릇에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씹는 속도와 함께 먹는 재료를 바꾸자. 혈당 상승폭이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호철님 스스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3주 차에는 식사 순서와 걷기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야채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수화물 순서와 식후 15분 걷기를 병행하자 같은 메뉴를 먹어도 스파이크 정점이 낮아지고 혈당 회복이 빨라지는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호철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조건 피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조건을 설계한다는 능동적인 사고로 바뀌자 호철님은 식사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우울감은 줄었고
수면의 질과 낮 시간의 에너지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8주차 점검에서 체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허리둘레가 2cm 감소했고 식후 혈당 변동 폭이 축소되었으며 야간 저혈당도 사라졌습니다. 과일은 이제 주 5회 소량 규칙으로 정착했습니다. 마지막 진료에서 호철님은 말했습니다. 이젠 포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5알의 여유를 제 식탁에 둘 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꾸준함이 그 자리를 채웠고 그것이 그의 혈당 곡선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호철님은 이제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작은 실천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 제 아내의 경험을 통해 이 작은 변화의 힘을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가족 경험, 아내의 바나나 반개 루틴이 만든 안정. 제 아내는 수년 동안 공복 혈당이 108에서 115 사이를 오르내리는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아침은 늘 커피로 대충 넘기기 일쑤였고 오전 11시 전후 불규칙한 간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곤 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를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며 자책했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혈당 변동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탁에 아주 간단한 한 줄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나나 반개와 삶은 달걀 1개 또는 그릭 요거트, 전분과 당이 풍부한 바나나,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달걀이 동시에 들어가 위 배출을 늦추고 오전 간식 폭주를 막는 것이 이 루틴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 하던 아내는 점차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달 차가 되자 아내는 아침을 먹으니 11시 허기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확인하니 오전 스파이크가 완만해졌고 혈당 회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업무 집중력이 좋아졌고 오후에 찾아오던 탈진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달 차에는 이 루틴에 작은 변주를 주었습니다. 주 3회는 바나나 반개와 견과류 한 줌, 주 2회는 사과 3분의 1 조각과 요거트, 주말에는 통곡물 토스트 반쪽과 달걀을 곁들였습니다. 당질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지방 앵커의 원리를 유지한 채 메뉴만 바꾸는 방식이었죠. 6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내려왔고 식후 1시간 최고 혈당이 30에서 40mg/dL 낮아졌습니다. 체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복부 둘레가 1.5cm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내의 심리였습니다. 아내는 금지 대신 조율을 배웠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소량, 천천히, 그리고 다른 음식과 함께 즐기는 법은 지속 가능성을 높였고 그것이 결국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식이나 여행을 갈 때도 식전 샐러드와 식후 20분 산책을 규칙으로 만들고 회식 다음 날은 과일을 쉬고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회복 루틴을 만들어 흔들려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식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나 반개가 하루의 시작을 바꿨고 그 작은 조정이 혈당 곡선과 기분 그리고 지속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고령의 식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부드러운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당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수박과 포도처럼 우리 주변의 친숙한 음식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환자 김호철님과 제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에서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며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